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원더우먼 대 블라비의 슈퍼리그 5-6위전 경기 결과입니다. 5대0으로 원더가 대승을 거두면서 원코인 획득. 다시 한번 잔류를 위해 한 경기 더 치룰 수 있게 됐고요. 블라비는 뜻밖의 6위 다이렉트 강등이 됐습니다. 득점자입니다. 김설이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김희정 1골, 이승현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장면 분석해보겠습니다. 수비를 잘 만드는 최진철 감독답게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채널링을 준비를 했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축구의 구역, 이 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등분을 하기도 하고 세로로 5등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18등분, 18개의 존으로 나눠놨습니다. 우리 진영을 9개, 상대 진영을 9개 나눠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존은 14번 존이에요. 여기서 득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실제로 기회 창출도 가장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대 축구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구역이 있죠. 13번과 15번의 이 하프 스페이스, 이 공간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말인즉슨 수비 시에는 5번 존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4번과 6번에 해당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를 잘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갑자기 무슨 이론 얘기냐 하실 텐데 블라비가 준비한 게 이거예요. 채연이 14번 존에 해당하는 곳에 있고 하프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곳에 한초임 선수가 대기하고 있죠. 자, 원래 11인제로 따지면 이제 센터백을 좀 교란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은 풀백에게요. 그래서 이 패스의 선택지를 애매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로 패스하자니 하프 스페이스에 얘가 있네. 그러면 얘한테 패스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겠구나라고 선택지를 몰아주는 거죠. 이제 그걸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이 전술에서 채연이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줄이 초임보다는. 여기서는 선택지를 서리로 만들어줍니다. 서리가 데드볼을 잘 차죠. 킥력은 좋은데 살아있는 볼을 끌고 나오거나 빌드업하는 것은 가영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서리에게 볼을 주도록 만듭니다. 여기서는 센터백 역할도 이제 키퍼가 하기 때문에 키썸에게 채널링을 걸어준 거죠. 결국 김설이에게 패스가 가고 14번 존에 있던 채안이 13번 존으로 이동하면서 압박을 넣어주는 거죠. 볼 소유권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14번 존을 잘 마크했던 채연에 비해서 하프 스페이스 쪽을 관리해야 되는 초임 주리가 전술적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다고 할까요? 이게 몸에 체득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이 초반 장면 외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초반 흐름은 블라비가 주도를 합니다. 강한이 트리오가 각각의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세트피스 상황, 최라는 세트피스. 자, 여기서 보람이 백힐로 굴려주게 됩니다. 자, 승현이 받아서 초임에게 연결을 하고요. 초임이 링커 역할, 이 포스트 플레이를 참 잘해줘요. 초임이 좋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보람에게 연결, 보람의 슈팅까지. 슈팅이 이날 보람이 다소 약했는데 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영이 돌파하는 상황, 여기서 승현이 인터셉트 끌고 나옵니다. 여기서 초임도 잘 벌려주면서 오프터볼 패스를 투입해주고요. 여기서 서리와 1대1 상황 간결하게 치고 나가면서 슈팅까지. 슈팅이 꽤나 강력했고 키썸이 잘 막아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보면 한초임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였거든요. 블라비가 희망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장면, 혼전 상황 속에서 볼이 승현에게 흐릅니다. 승현이 희정을 벗겨내고서 오픈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 가영이 있었지만 슈팅, 가영의 몸을 맞고 굴절이 되고요. 역동작에 걸렸던 키썸이 다시 쭉 뻗으면서 슈퍼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강한이 트리오의 각각 한 번의 슈팅, 초반 흐름은 참 좋았는데요. 이날 경기 블라비가 김설이의 킥에 아주 호되게 당했죠. 선취골 장면입니다. 김설이의 킥인. 자, 강력하게 날아가는데 서리 선수의 이 팔로 스윙 각도를 보세요. 굉장히 유연하고 또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다리도 긴데요. 골문으로 향하는데 여기서 이승현 선수의 터치가 일어나면서 그대로 들어가면 무효죠. 킥인에서. 하지만 자책골이 되고 맙니다. 혜경 선수도 손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볼은 아니었거든요. 혜경 키퍼도 처리해줬다면 좋았겠고 승현 선수도 좀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선취골 이후에는 원더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죠. 희정이 뒤로 패스.
서리가 가영에게, 가영이 다시 서리에게 볼을 돌리게 됩니다. 서리가 희정에게 재투입. 야, 여기서 희정이 보람 상대로 1대1을 이겨내면서 보람은 여기서 중심 잃고 넘어집니다. 피지컬 대결에서 승리, 슈팅까지 대각으로 날리게 되는데 유미에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 완벽한 찬스죠. 다른 각도에서 봐도. 야, 이거를 놓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쉬운 볼이었는데 이게 골포스트를 맞고 맙니다. 유미 선수의 슈퍼리그에는 아직 골이 없어요. 챌린지에만한 골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고 여기서는 혜경 키퍼가 잘 발을 뻗었어요. 나름의 슈퍼 세이브로 후속 동작 2차 슈팅을 저지합니다. 원더의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이 그래픽 참 귀여워요. 김보경부터 혜인, 서리 존 만들어놨는데 킥이 좋은 선수들. 이번에는 가영이 밀어주게 됩니다. 역시나 팔로우 스윙 시원시원하고요. 자, 날아가면서 원핸드로 쳐내기를 시도했지만 힘에서 밀렸어요. 뒤로 떨어지면서 실점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혜경 키퍼의 분명히 실책이 맞습니다만 다른 수비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간격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월을 설 때 직접 차는 볼을 막는 월을 서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로 줄 거라면 주는 순간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제자리에서 수비. 이건 의미가 없는 월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이 볼을 저지해줘야 되는데 이게 최진철 감독도 그렇고 블라비가 시종일관 안 됐던 부분이죠. 서리의 킥을 1차 저지 안 하는 부분. 자, 2차적으로는 이제 키퍼에게 달려있는 거죠. 키퍼가 막아줘야 되는데 다만 승현 보람도 이게 뭡니까? 볼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뒤돌아서 보고 있는 건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왜 키퍼에게 근접해 있습니까? 이 두 선수가 맨투맨을 하면서 박스아웃을 해줘야죠. 내 골키퍼는 내 애인, 내 아내, 내 남편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박스아웃으로 밀어내야죠. 조금이라도 시야 방해 혹은 피지컬 컨택으로 이 선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실점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드도 책임이 있다. 물론 혜경 키퍼가 이 정도는 막아줬어야 됩니다만 아쉬운 실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인데 여전히 학습이 안 된 블라비, 최진철 감독의 지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채연은 여기 월 섰다고 쳐도 이 킥인 상황에서 서리에게 줄 것이 자명한데 보람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바짝 붙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다는 얘기는 날아오는 슈팅을 무조건 슛블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두 선수는 지금 맨투맨을 붙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볼을 컨택한 것은 결국 승현 선수였거든요. 승현 선수도 뭐 수비니까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겠죠. 본능적으로도.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면서 이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건 혜경 키퍼를 탓할 수가 없어요. 앞에 그냥 프리하게 간격을 둔 수비. 그리고 승현 선수도 굴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필드에게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선 두 번의 실점 장면이 있었고 조별 예선에서도 힙합 선수에게 스밍파전에서 고전을 했는데 똑같은 장면에서 지금 여러 번을 먹힌다는 게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최진철 감독이 굉장히 수비를 잘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3실점을 한 것이요. 최진철 감독도 더 무너질 순 없기에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보람을 최전방으로 올립니다. 바로 효과를 보는데요. 희정의 볼을 인터셉트, 역습 찬스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바로 가영까지 제껴내면서 키퍼와 1대1 찬스 맞이하는 보람. 키썸도 재빠르게 뛰어나오고요. 야, 여기서 키썸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리 사이에 끼는 이 선방 보십시오. 대단한 선방이었습니다. 보람의 찬스가 계속되는데요. 혜경 키퍼가 골킥 잘 줬습니다. 바운드 치면서 그대로 결대로 따라 들어가는 보람. 로빙 슛을 시도를 했는데요. 키썸의 앞면부에 맞으면서 1차 방어가 됐어요. 흐르는 볼, 아직 키썸이 채 복귀하기 전에 서리가 먼저 방어를 했고 가영도 다부지게 압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리, 가영이 이날 공격 포인트도 많이 올려줬지만 수비에서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애워싸는 모습, 정말 숨막힐 정도로 보람 혼자 해결하지 못하도록 야, 이 후방 트라이앵글 서리, 가영, 키썸까지 무실점을 괜히 한 게 아니었습니다. 키썸 대 보람의 대결은 계속됩니다. 킥인에서 승현에게, 승현과 보람이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한 명 제껴내는 승현, 다시 보람에게 연결, 보람의 퀄리티 슈팅, 그리고
키썸의 퀄리티 선박 한 손으로 또 쳐내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초임이 멀리서 킥인을 전달합니다. 멋진 터치와 함께 서리를 달고서도 상당히 어려운 동작인데 이번에도 로빙 슛에 가깝게 슛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람이 만회할 수 있는 4번의 찬스가 대략적으로 있었습니다. 키퍼 정면으로 간 밋밋한 거 생략하면요. 물론 수비와 경합했던 하프 찬스도 있습니다만 하나만 좀 만회를 했더라면 1대3 따라붙으면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키썸 키퍼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블라비가 넣지 못하자 흐름이 다시 원더에게 갑니다. 키썸이 가영에게, 가영이 멋진 공중 대각 패스를 시전합니다. 지금 블라비 수비가 다 올라와 있어요. 희정이 노마크 상황이에요. 가영이 이날 경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희정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희정에게 만들어준다. 예열을 시작한 거죠. 키퍼와 맞서는 멋진 찬스가 됐는데 아직까지 몸이 덜 풀렸을까요? 희정이 이때 퍼스트 터치를 가져가지는 못했고 그대로 골라인 아웃이 되고 맙니다. 원더의 4번째 골 장면입니다. 블라비가 완전히 붕괴되는데요. 서리의 커트로부터 시작. 여기서 승현이 잘라내는데 걷어낸 볼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요. 소유미가 다시 스틸해냅니다. 서리가 옵터볼 움직임을 잘 가져가는데요. 유미의 첫 어시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패스를 잘 넣어줍니다. 서리도 잘 들어갔고요. 다만 여기서 블라비의 수비가 너무 붕괴되어 있어요. 승현 선수, 초임 선수, 초임이 이제 수비로 들어간 상황인데 희정까지도 지금 노마크잖아요. 여기 지금 수비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멘탈적으로도 붕괴되고 수비 조직력도 와해됐다. 패스를 투입하는 유미. 서리가 여기서 너무 잘한 것이 터치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결대로 볼의 움직임대로 흘려버리고 본인이 이 볼에 따라서 슈팅 스텝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슈팅까지 굉장히 호쾌하게 탑 코너를 찢을 듯한 헤트 트릭을 장렬시키는데요. 4대 0이기도 했지만 이 4골에 모두 서리가 관여됐다는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더는 기어코 5대 0을 만들고야 마는데요. 키썸이 가영에게. 가영 돌파 시도하다가 턴을 유리하게 합니다. 가영의 동작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시야 좋고요. 희정을 봐주는데요. 대지를 가르는 패스, 대갑의 시전. 자세도 그렇고 시야도 그렇고 정확도도 그렇고 기성용인가요? 가영 선수가 대단한 패스를 합니다. 초임이 결국 잘라내지를 못하고 보통은 희정 선수의 이 퍼스트 터치가 좀 투박해서 멀리 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너무나 예쁘게 잡아놨어요. 첫 터치도 그렇고 그 다음 터치도 그렇고 그리고 인사이드로 쭉 밀게 되는데요. 예쁘게 넣었습니다. 3년 만에 터진 첫 골. 골 넣었을 땐 완전 슬로우로 보이고 세레머니 해야 되는데 생각도 전혀 안 나고 이 큰절 세레머니가 굉장히 오히려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벌러덩 대자로 누우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골대녀 사진전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전시회 같은 거 이 사진이 굉장히 포토제닉하지 않나 싶습니다. 멋진 장면이었고 꿀맛은 이런 거구나 느낀 희정 선수였습니다. 역시나 골이 보약이죠. 희정의 솔로 플레이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추가골 사냥에 나섭니다. 끊어내면서 혼자 여기까지 치고 나갑니다. 이거 완전히 솔로 플레이로 멋진 골 넣을 수 있는 상황. 그래도 승현이 막판에 따라붙으면서 무사는 됐습니다만 이럴 거면 희정의 공격 본능 진작에 이런 스위칭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희정의 공격수 자리 좋네요. 5대0 크게 뒤진 상황에서 한 골이라도 만회하려 애쓰는 블라비 한초임의 솔로 플레이 상황입니다. 좌우 동료들도 열심히 뛰어가지고는 있지만 중앙 돌파를 선택, 실제로 좋은 선택이었어요. 광활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슈팅 스페이스 충분하죠. 다만 초임도 그렇고 보람도 그렇고 이날 임팩트가 왜 이렇게 약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풀리니까 이제 멘탈적으로도 좀 꼬이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키썸은 끝까지 철벽 클린시트 유지를 합니다. 1차 방어 해내고 한초임이 한 번 더 슛하는데요. 높게 솟아버리고 맙니다.
조재진의 마지막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실 마음고생을 본인도 선수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훈련을 많이 했고 많이 한 게 그대로 필드에 나왔네요. 특히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이 있었던 김가영 시프트 만점이었습니다. 평점입니다. 김희정 8, 김가영 10, 키썸 9, 김설이 10점의 MOM, 소유미 7.5, 트루디 6, 조재진 감독 10점입니다. 안혜경 3, 채연 4, 한초임 4, 이승현 5, 강보람 5.5의 민트별, 이주리 4, 최진철 감독 1점입니다. 김설이 선수 본인의 1호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정규 경기 기준 15호입니다. 전미라의 파일럿 1호부터 시작이 됐고 이번 슈퍼리그가 4개 해트트릭이 나왔어요. 역대 최다거든요. 기존에는 시즌2에 3개가 최다였는데요. 혜인이 2개, 사울이 하나, 설이까지 하나를 기록했고 슈첼을 다 합치면 경서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슈첼에서 5개나 해트트릭이 쏟아졌네요. 그리고 통산 5호 골고지 오릅니다. 11경기에서 5골이고요. 챌린지 3전 전승에도 굉장한 기여를 했죠. 특유의 킥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슈퍼리그 벼랑 끝에서 일단 팀에게 원코인을 선사했습니다. 김가영 선수 10개의 공격 포인트 달성했습니다. 17경기에서 7골에 4도움, 그리고 한 경기에서 3어시를 몰아치는 능력도 보여줬죠. 이제는 원더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자가 됐습니다. 11개로서 송수희 기존의 8개를 훌쩍 뛰어넘었고 명실상부 에이스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아직까지 슈퍼리거들이 잔류한 적이 없죠. 항상 챌린지 리거들에게 당했었는데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최초로 잔류시킬 수 있을지요. 김희정 선수 마침내 골대녀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6개의 도움이나 있었는데 골이 없었거든요. 22경기 한 골에 6어시가 됐습니다. 3년 만에 기록한 골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은퇴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원코인을 팀에게 부여하면서 마지막 승강 플레이오프 구척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소유미 선수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7경기에서 한 골에 1도움. 예선 2경기는 사실 좀 부진했어요. 하지만 드디어 좀 만회를 했고요. 5-6위전 이 중요한 고비에서도 했으니 승강 플레이오프 이것만 넘으면 이제 팀이 잔류거든요. 소유미도 꿀맛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더우먼이 10승 고지를 달성합니다. 이 10승을 기록한 10번째 골대녀 팀이 됐고 뒤에는 아나콘다만 남아있습니다. 이번 시즌 슈퍼리그 최종 순위표입니다. 월크리 1위 우승을 다시 한번 차지하면서 리핏, 이제 3핏까지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탑걸에 깜짝 준우승도 있었죠. 액션이가 3위, 또 모든 경기가 재밌었던 흥행메이커 스밍파는 4위를 했습습니다. 원더가 5위, 그리고 6위를 한 블라비는 다이렉트 강등이 됩니다. 블라비와 원더의 상대 전적 1승 1패가 됐습니다. 원더에게는 대단한 복수가 됐어요. 챌린지 2회 때 4대0 대패를 당했었고 당시에도 요니피 키퍼의 자책골, 키썸의 다소 어이없는 자책골이 있었는데 거의 그대로 되갚아줬어요. 상대 실책성 골도 두세 골이나 만들어냈고 본인들도 완벽한 골도 만들어냈고요. 4대0을 5대0으로 갚아줍니다. 감독들입니다. 조재진과 최진철, 골대녀 모델 핏을 자랑하는 두 감독이기도 하죠. 2승 1패로 조재진이 앞서게 되는데요. 한 번의 승부차기 패를 제외하고는 최진철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공격 포인트입니다. 김설이가 해트트릭, 김가영 3어시, 김희정 1골, 소유미 1어시 기록합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결국엔 정혜인이 7골로 득점왕에 올랐군요. 2위가 사오리. 막판에 김설이의 추격이 대단했어요. 3골을 몰아붙이면서 4골, 깡미와 함께 공동 3위로 마무리합니다. 슈퍼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힙합 선수가 도움왕에 오릅니다. 5개의 어시스트. 가영 선수도 3어시를 몰아치면서 단독 2위로 마무리합니다. 슈퍼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힙합이 8개로 1위에 올랐네요. 3골에 5개의 어시스트. 정혜인이 7개, 사오리나티 5개,
서리가영, 보경깡미, 예원까지 4개씩 기록합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 선수가 26골로 선두입니다. 그리고 김설희 선수가 단번에 5골, 굵직한 이름들과 함께합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나티 선수가 13개로 선두입니다. 김가영 선수도 3어시 몰아치면서 4개가 됐고 특히 심으뜸 선수와 같은 순도를 보여줍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37경기 32개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김가영 선수는 11개가 됐어요. 깡미 선수 등과 나란히 하고 있고 팀 내 최다 입지를 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정 선수가 골을 추가하면서 7개 공격 포인트 기록합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최진철 감독 여전히 다승왕이긴 합니다만 16패째가 됩니다. 최근 2연패고요. 조재진 감독 여전히 패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8승째가 됐고 특별히 4연패 중이었거든요. 그 연패를 끌어냅니다. 팀 성적입니다. 불나비 26경기에서 12승 14패째가 됐고요. 2연패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강등을 한 게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원더 22경기에서 10승 12패 원더도 3연패 중이었는데요. 연패를 끊어냅니다.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 승점 순위입니다. 불나비가 9패가 되면서 승점 추가는 별로 없었고 골 없이 5실점이 되면서 골 득실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편 원더는 10승 3무가 되면서 달달한 승점 3점 추가 7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그리고 5골 몰아넣으면서 골 득실차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자, 외나무다리 단두대 매치에서 살아남은 것은 원더우먼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챙길 수 있게 됐어요. 원코인도 획득, 승강 플레이오프 9척을 만나러 가고요. 최진철의 불나비는 강등의 수모를 겪습니다. 그것도 6위로 강등이 됐네요. 강한이 트리오의 이름값에 비해 결과를 계속 못 내고 있습니다. 해경 키퍼의 부진도 있고요. 최진철 감독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비에 강점이 있는 감독인지라 상당히 충격일 것 같습니다. 불나비 구단 역사상 2번째 강등이죠. 첫 번째는 불나방 시절 박선영 선수 때 한번 강등이 있었고 이제 강보람 시절에 불나비 다시 한번 강등을 겪네요. 챌린지 국대 패미 잔류를 했고 개벤저스가 컴백을 하는데 다음 챌린지도 정말 치열하겠습니다. 또 원더 아니면 구척이 그 남은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시즌보다 더한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편 조재진의 김가영 시프트는 대성공을 거뒀고 가영설이 키썸이 꾸리는 이 후방 트라이앵글은 클린시트도 클린시트지만 김가영이 3어시, 김설이가 해트트릭 해내면서 공격력도 대단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었던 희정 선수는 한 경기를 연장하게 됐어요. 이제 구척전이 고별전이 될 텐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챌린지에 서문탁의 서사가 있었다면 슈퍼리그에는 김희정의 서사가 있었네요. 골대녀가 오래될수록 이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감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